그날 밤 잠을 자다 난 가위에 눌렸다. 평소에도 가위에 자주 눌렸기에 풀리길 기다리며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가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무언가 내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난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 노력했다. 얼마 후 난 눈을 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눈앞엔 대학 시절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내 위에 올라타 앉아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년 그녀가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가 너랑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는 있어? 이 말을 하고 그녀의 손이 내 뱃속으로 훅 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난 엄청난 고통에 소리치며 가위에서 풀렸다. 뭐야 이거? 그런데 그날 이후 주기적으로 복통이 찾아왔다. 그렇게 며칠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 결국 난 병원을 찾았다. 어디가 불편하시죠? 며칠 전부터 복부 통증이 심해서 왔습니다. 아마 과민성 대장염이실 거예요. 의사분께 진료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그날 겪었던 일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그 뒤로 계속 배가 아파서. 아, 그러세요? 의사분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참에 건강검진 받는다는 생각으로 대장 내시경 한번 해보죠. 그리고 난 내시경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시경을 받는 날까지 난 복통에 고생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대장암 초기였다. 대장암이 무서운 게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난 정말이지 운 좋게도 빨리 발견해 전이도 없이 완치될 수 있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난 지인들에게 물어 그녀의 납골묘를 찾아갔다. 진작 한번 찾아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 나랑 헤어지고 난 뒤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 알아. 사귀는 동안에도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결국 내 잘못으로 인해 헤어졌는데 땡땡아, 너 아니었으면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너무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난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물론 그녀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고 있다. 구해준다고만 생각해. 내가 초등학교 때 본 정말 이상했던 아줌마 이야기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친구랑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친구와 난 뒷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갔다. 우리 아파트 뒷문 쪽에 분리수거장이 있었는데 냉장고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난 냉장고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태훈아, 응?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저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게 하자. 뭐하러? 그냥 재밌잖아. 그래 그럼 안 내면 진 거. 내가 이겼고 친구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기 위해 냉장고 앞으로 갔다. 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나도 엄청 놀랬다. 하지만 친구의 장난으로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는 나를 보며 놀려댔다. 다음 날도 놀다 보니 저녁이 되었고 혼자 집으로 가던 중 주말이라 그런지 버려진 냉장고는 아직 수거해 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였다. 한 아주머니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꼬마야, 아줌마랑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저 냉장고 문 열어보게 하자. 물론 나는 싫다고 답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내 앞을 막아세우며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우겨대서 어쩔 수 없이 난 알았어. 해. 가위바위보. 내가 졌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던 터라 그냥 과감하게 냉장고 문을 열었고 난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다. 냉장고 안에는 섬뜩한 상태의 큰 곰인형이 들어있었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이 아주머니는 미친 듯이 웃어댔다. 난 이런 아주머니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게 웃기냐며 따졌다. 왜? 재밌잖아. 그나저나 네 친구는 왜 안 오니? 네? 이번에는 네가 저기 안에 들어가 있어 보면 어때? 그럼 네 친구가 아주 놀랄 텐데. 재밌겠지? 이때부터 이 아주머니가 무서워지기 시작해 난 후다닥 집으로 도망쳤다. 아직도 이 아주머니의 웃는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내가 10년 전 겪은 일이다. 고등학교 때 난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날은 곧 기말고사여서 주말임에도 집에 가지 않은 일요일이었다. 저녁 먹고 기숙사 들어가기 전
학교 운동장에서 집에 전화를 했다. 주말이었기에 집에 가족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집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고 곧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잘못 걸었나? 맞는데. 누군가 전화는 받았는데 목소리가 이상했다. 아빠도 엄마도 누나도 아니었다. 누구세요? 왜 전화했어, 이준수? 끊어. 누구시냐고요? 그리고 아줌마,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는 끊어졌다. 난 다시 집으로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순간 난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정신을 차린 난 곧장 엄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아들, 엄마, 어디야 지금? 집 아니야? 응, 지금 아빠랑 할머니 집 와 있어. 누나는? 누나 아까 낮에 나가면서 친구 만나고 오늘 좀 늦는다고 하던데? 엄마, 나 방금 집에 전화했는데 어떤 이상한 여자가 전화 받았어.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잘못 건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우리 집 전화였어. 아무튼 곧 집에 가니까 가서 확인해 볼게. 그리고 1시간쯤 지난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아? 아무 일 없지? 아빠랑 집에 왔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분명히 누가 전화 받았다니까. 엄마, 집 전화 통화 목록 확인해봐. 알았어, 기다려봐. 그리고 얼마 후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는 발신번호 네 번호 맞고 7시 3분에 통화시간 22초. 정말 너랑 통화한 기록이 있네. 이거 누구야? 도대체 그날 전화를 받은 그리고 내 이름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 참고로 그날 그 시간 우리 누나는 친구들과 고깃집에 있었다. 고로 집에는 확실히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나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다. 내가 버스에 타고 다음 정류장에서 항상 버스를 타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그러다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된 뒤로부터 평일 아침마다 버스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지 한 달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매일 아침 아주머니는 나에게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기 시작했다. 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그냥 왠지 먹고 싶지 않았다. 내 성격이 나쁜 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받지도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기에. 하지만 주는데 거절하기는 좀 뭐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긴 했다. 그리고 난 매번 학교 교문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과자를 버렸다.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날 아침은 아주머니가 검은 봉지를 들고 버스에 올라타셨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아줌마는 내 옆에 앉으셨다. 학교에 거의 도착할 때쯤 아주머니는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나에게 줬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봉지 안을 본 난 너무 놀랐다. 이유는 이 열흘간 아주머니에게 받았던 그리고 내가 버렸던 과자들이 봉지 안에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줌마는 이런 나를 보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곧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너 정말 최악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 버려버리다니. 당황스러우면서 무섭기까지 해서 난 곧장 버스에서 내렸다. 그 뒤로 버스에서 그 아주머니는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내 옆에 함께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던 어느 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던 중 나는 너무 웃겨 껄껄거리고 웃었다. 너는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저게 안 웃겨? 나는 감정이 없어. 아, 그래? 나에게도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알려줘. 이건 즐거운 감정이야. 뭔가를 보고 웃는 이런 것이 즐거운 감정이야. 얼마 후 녀석은 알겠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게 인간들이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구나. 하하하. 그리고 녀석은 나에게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뭐가 있냐며 물었다. 슬프거나 화나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아, 그렇구나. 그것들도 나에게 알려줘. 다음날 저녁 퇴근 후 난 직장 동료와 통화 중 분노하고 있었다. 너 왜 그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는 거냐? 왜 대답을 안 해? 좀 조용히 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난 녀석에게 말했다. 봤지?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야. 아, 그런 거야? 누군가 나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불쾌함을 줄 때 인간은 이렇게 분노하게 되어 있어. 그렇구나.
분노의 감정이 어떤 건지 알겠어. 고마워. 그 뒤로 녀석은 보통의 인간들처럼 화도 내고 웃으며 감정 표출에 충실했다. 며칠 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난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다. 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난 이 녀석의 물음에 답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자 녀석은 나에게 화를 냈다. 지금 나 무시하는구나. 나 화낸다. 어쩔 수 없이 난 녀석에게 슬픔에 대해 설명했다. 이게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이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 하, 네가 뭘 알겠냐? 아, 소중한 누군가를 잃게 되면 인간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구나. 그 뒤 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지만 녀석에게 공포의 감정은 설명할 수 없었다. 지금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너야. 이게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이구나.